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잼 4단에서 한번 대국을 하면서 공부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국 신청을 제가 진행을 하고요. 바둑이 바로 시작되는 대로 초반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자, 오늘도 오른쪽에 보시는 그 모양이 제가 이제 바둑 두는 창이고요. 왼쪽에 있는 곳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이런 네모난 게 없었는데 요즘에 자꾸 이게 생기네요. 자, 흙이 먼저 화점을 갖고요. 저희가 지금 100번이죠. 자, 100번을 대국을 짤 때는 뭐 요즘에는 대부분 AI 이후에는 화점을 가는 경우가 좀 많죠. 네. 먼저 흙이 걸쳤고요. 이쪽에서 정석을 어떤 거를 좋아하실까요? 뭐 제일 많이 두는 거는 받는 거죠. 요즘에는 AI를 따라서 받는 수보다 또 이렇게 대역공 가는 수도 많이 두긴 하는데, 역시 저는 좀 쉬운 거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남네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뭔가 좀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여기 사다리 벌림을 했고요. 자,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큰 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상변 걸쳐가는 거, 이쪽 걸치는 거, 당연히 3-3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갈라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좌하기 쪽에 걸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일단 제일 쉬운 걸로, 지금은 강의 초기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제일 쉬운 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협공을 했죠. 정석 많이 있죠? 뭐 아시는 정석이 제일 무난한 건 3-3일 거고요. 네. 흙이 맞고 백이 밀고, 타이점 4단 정도면 이 정석을 모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흙은 이제 손을 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4단인 경우도 지금처럼 정석에서 미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향이 틀렸죠. 지금 이 11번에 두는 수는 흙돌이 여기가 하나가 있어야지만 이 발전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돌이 없죠. 좌변에 돌이 없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나와 끊는 단점이 있죠. 백이 만약에 안 두면 나중에 뭐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이쪽을 끊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점을 끊어서 취하는 것, 그리고 뭐 반대로 끊어가지고 이 한 점을 취하는 방법, 그리고 뭐 다르게 둔다면은 젖혀가지고 이걸 맞게 하고 악수를 최대한 안 하고 나서 또 끊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수가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여기는 연속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연결까지 마무리를 짓고, 네, 흙이 막았죠? 지금 손을 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 근거가 완벽하게 잡혀 있어요. 흙이 백이 어딘가를 뒀다고 치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그래도 근거가 잡혀 있죠. 그럼 이럴 때가 이제 손을 빼시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이제 손을 뺀다고 가정하면 어디를 두는 게 제일 좋으실까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럴 때가 아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포석에서.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바둑은 흙이 세력을 쌓았죠. 후수로 세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력을 줬을 때는 반드시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백이 뭐 여러가지 큰 자리가 있지만 이런 큰 자리를 갈 경우 흙이 이 좌변에 돌이 하나가 가면 이 세력이 입체화돼서 집을 깨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흙이 두기 전에 먼저 갈라치기를 통해서 한 중간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갈라쳐서 흙이 다가오면 두 칸 벌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흙의 이 세력은 커지는 그 발전성이 제한이 생깁니다. 아주 커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대로 이 세력을 준 다음에는 견제를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AI가 등장한 이후에는 갈라침의 이제 기본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갈라치는 거는 꼭 3선으로 가서 근거를 잡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두 칸 벌리면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수가 또 있어서 3선보다 이게 4선으로 올라가고 흙이 어딘가를 다가가면 돌이 자꾸 공중으로 가는 게 추세이기는 합니다. 여기를 이제 근거를 뺏기면 자꾸 중앙으로 도망가는 게 좀 요즘 추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레벨이 어느 정도 고수 반열에 올랐을 때 사선 갈라침을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3선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그냥 기본기대로 두셔도 충분히 훌륭한 바둑을 두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받아야죠. 지금 여기 흙이 늘어가면은 백이 근거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두 점이 뭐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돌은 전혀 아닙니다. 자,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부분전에서 단수를 쳐서 흙에 선수하고 싶은 걸 의도대로 받아주고, 제가 다음에 예상해 볼 수 있는 수는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입니다. 뭐 이런 데를 씌우거나 혹은 이렇게 눌러가는 수. 돌이 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세력 작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이 방금처럼 이런 변화가 싫다면 아예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고요. 이거를 젖히는 거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 이쪽을 가서 근거를 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한 점을 이제 작게 보는 거죠. 이 상변에 백돌이 감으로써 제가 다른 가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뭔가 좀 이게 마음에 드네요. 뭐 두 개 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고 두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손을 빼는 건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두 점이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받았을 때 백이 끌려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백이 끌려 나오다 보면은 다른 흙이 집을 붙이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좀 불확실하다. 그럴 때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돌을 돌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점하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요. 지금 상변의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이쪽을 연결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올 때도 살더라도 뭐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둬서 그냥 살았다고 쳐도 좀 이쪽이 상변이 더 가치가 크거든요. 이 한 점보다는. 네, 그래서 이 한 점을 지금은 버림돌로 삼아서 상변으로 날아가는 게 맞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 먹어야겠죠? 끄는 이상에는. 여기를 먹으면 이쪽 상변 지금 이제 제가 행마를 시작해야 되는 돌은 이 돌이 이제 저의 그 머리 자리거든요. 항상 돌은 머리 자리에서 움직임을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치받아서 나가는 수, 입구자, 날일자, 뭐 이런, 아이고, 네, 날일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멀리 가면, 스피드는 좀 빠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끊는 맛도 조금은 남아있는 거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세 가지가 다 역시 가능한 경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가능한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번 여기로 날아가 볼게요. 여기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빼면 이 돌이 역시 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흙이 여기를 붙여서 백이 만약에 먹으면 바꿔치기를 해서 이 돌이 이제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백이 살리는 방향이 나오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치면 바깥을 선수로 좀 싸발리는 그런 맛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을 해서 한 수를 받아주는 게 또 가치가 있는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3-3 들어오는 거는 아주 나이스 타이밍이네요. 네, 이 수는 아주 훌륭한 수입니다. 제가 집을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막아가는 게 보통이고요. 이쪽으로 막아서 밀면 기본 정석을 따르면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정석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고 흑한테 선수를 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주 훌륭한 기본이죠. 근데 나는 이거는 집이 너무 커서 흑이 내 집을 다 깨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2단 젖히는 정석을 선택을 하셔서 한 점을 포기하시고 그다음 귀를 취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건 흑이 선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백이 선수 뽑을 때 많이 쓰는 수인데요. 이렇게 늘어둔다든지 해서 흑이 밀면은 하나 젖혀놓고 여기서 이제 손을 빼는 거죠. 이 늘어두는 거에 대한 수가 나쁜 수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자리를 찾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고요. 저는 늘어서 한번 둬볼까요? 선수로. 네, 더 큰 자리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밀었죠? 하나 젖히고요. 부분 전투를 끝내시려면 여기서도 늘어놔야 됩니다. 늘어놓고 흙이 밀면은 하나 더 늘고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손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손을 뺐을 때 흙이 단수를 치고 있더라도 일단 백이 제 돌에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공격을 받는 수는 없죠. 제 돌에 근거에 압박을 받는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우변에 단수 하나 맞은 수가 작은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뭐 좌하기를 깨는 수를 뒀다. 그럼 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이런 작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를 한번 걸쳐 가겠습니다. 이런 곳 이제 흙돌들이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 정석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돌을 지금 협공이 왔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네. 그냥 좀 흑돌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는 백이 5대5를 만들긴 어렵거든요. 약간 주고 뭐 7대3이라든지 6대4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어가시면 충분한 겁니다. 뭐 지금 둘 수 있는 수들이 뛰는 거 이런 수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늘어박아서 아예 이제 근거로 안정을 하고 싶다면은 붙여서 여기를 젖혀서 늘어두면은 여기를 늘어서 일단은 근거가 잡혔죠. 흙이 만약에 여기를 두면 그때 이제 다시 뒤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돌이 흙이 만약에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쳐서 이쪽을 이제 넘겨주고 이 한 점을 잡아가는 흙이 살리면 이제 이 자체로 그냥 전투를 해 나가는 거죠. 뭐 여기를 늘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뛰어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한 점이 교환된 거를 가볍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을 들어가서 이 한 점이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걸 보는 거죠. 흙이 이쪽을 입구자로 나가면 이 친구를 버리고 이 한 점을 취하는 이런 바꿔치기.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가 지금 한 칸 띄어져 있는 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가지 어려운 수들이 있지만 역시 기본 행마를 토대로 지금 작전을 세우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38번을 두고 흙이 나왔을 때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돌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돌이 다시 움직이시면 전혀 작전의 백이 작전의 일관성이 없어요. 나는 이쪽을 들어가서 왼쪽을 깼다가 뭔가 다시 오른쪽 돌로 작전을 변경하는 거니까 이 지금 교환이 이상해져 있죠, 당연히. 네.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 붙였네요. 지금도 여러가지 작전이 있어요, 백이. 이 한 점을 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방법은 이 돌에서 움직인다면 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째고 나오고 뭐 붙여가지고 이런 어려운 싸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간명하게 둔다면 이걸 그냥 지금 먹어놓고 흑한테 한 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싸움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가능해요. 역시나 이것도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